저희 요리 연구가 홍신의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돈을 버십니까? 장사를 왜 하세요? 되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가장 많이 피하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총 5개를 망했습니다. 근데 그 망한 규모나 금액으로 따지자면은 솔직히 말했으면 저는 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그런 것들을 해야만 했을까? 이윤이 없다면 장사를 할 이유가 없겠죠. 이거는 이윤이 없는 장사는 우리가 사회사업, 자선사업이라고 부르지 장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말로 하는 게 야, 이씨, 너 자선사업 하냐? 그 소리잖아요. 이윤 없이 장사를 하지 말라. 근데 외식업에 있어서의 장사는 약간 조금 다른 무언가가 있죠. 이게 보면은 외식업의 이윤 추구의 방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식품을 통해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식품과 식품 서비스를 통해서 맛과 서비스에 대한 경험 및 각인을 통해 구매 및 구매를 유도해갖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맛에 관한 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한 경험이나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은 안 하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다 찾아봐요. 그래갖고 쑥 나왔어. 그 중에 또 그림이 마음에 드는 거를 찾아갖고 보고 아,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거네 라고 해갖고 가는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이 몇 %인지 한 번도 아무도 생각은 안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 의견대로 가서 먹는 거고 내 돈 주고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시각적인 효과나 모든 멘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르고 간판 내공을 이용해서 나의 온전한 의지로 식당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정말 막 이렇게 오래된 한복 같은 거를 입고 막 마늘을 까고 있고 옆에서 막 되게 좋은 그런 아주머니들이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맞아줬어요. 그릇도 딱 나왔는데 옛날 찌그러진 막 양은 냄비고 막 너무 괜찮아요. 먹었어. 이 먹기 전까지의 이 모든 과정으로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끝내요.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한 보상 심리예요. 그래서 맛이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은 가성비, 개인적인 취향, 지불한 돈 대비 효율, 서비스 인테리어, 사장님의 외모 이런 것까지도 다 맛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 아무리 맛있어도 나는 부산에 있는 집을 1년에 한두 번 이상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의 입장을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입장을 고려해서 맛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쉬운 게 가격적인 타협을 보는 거죠. 낮은 단가의 재료를 사용을 하고 조리 방법을 간소화를 하고 사람을 자르고 로봇을 들여놓으면 당장은 굉장히 크게 돈이 나가지만 나중에는 이윤이 남을 수도 있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맛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 기본적인 맛의 기준은 안에 있고 사실 그거를 정립을 하진 못해요 아직. 왜냐하면 가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질을 타협을 해버려요. 자, 질을 먼저 생각하고 가격을 조금 늦추자. 가격은 어느 정도 선까지만 되면 내가 양보를 할 수 있다 했을 경우에 이 방법을 선택을 하시죠. 가장 어려운 방법인데 적당한 재료 및 프로세스를 뽑아요. 이게 적당한 게 뭐냐? 나의 예산으로는 나는 다시 쭈꾸미 8,500원까지 팔 수 있겠어. 그러면 내가 재료비를 무조건 4,000원까지는 쓰겠다. 맥시멈. 그리고 나머지에서 인건비랑 렌트비랑 어쩌고저쩌고 다 충당을 하겠다. 라고 하면 솔직히 실제로 남는 건 별로 없지만 재료비 4,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많아지죠. 그런 것들에 대한 타협을 질을 먼저 생각을 하고 가격을 리밋을 어느 정도 둬버려요. 해갖고 소비자들한테 이런저런 스토리를 같이 설득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재료비를 진짜 많이 씁니다.
50%예요, 50%. 자, 제가 지금은 국수 장사를 해요. 파스타, 저희 쌀집 하다가 이 재료비 때문에 결국은 망했어요. 쌀 가게라는 식당을 해서 뭐 좋은 쌀 쓰는 그냥 간단한 백반집을 해보자라고 열었는데 빵 터진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하게 된 게, 아,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워도 오븐도미 그 당시에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오븐도미가 뭐야? 생선인 줄 알아요. 도미. 근데 껍질을 반만 깎은 구분도가 백미잖아요. 구분도 이상이. 근데 5분도로 깎은 흰쌀, 그러니까 쌀. 우리 집에 왜 오세요? 다른 집보다 밥이 비싸고 고기 반찬을 많이 주긴 해요. 막 250g씩 줬어요. 우리 1인분당. 내가 고기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먹이려고. 근데 왜 오세요? 그러니까 밥이 너무 맛있대요. 밥은 집에서 해 드시면 제일 맛있는데 왜 이걸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시냐. 그냥 다 생활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 제가 결국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질 좋은 재료,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요리, 그리고 가정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먹히는구나. 실제로 장사가 되는구나. 근데 3년 반을 운영을 했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남겨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재료비 포션이 40%, 45% 이렇게 출발을 했던 게 나중에는 재료비 포션이 50을 넘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토란대로 국을 끓이고 싶은데 토란대를 중국산 아니면은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또 영천에 내려가.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러니까 자선 사업도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는 약간 놀이터 개념의 식당이었던 거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손님들한테 그래서 너네 잘 먹었잖아 라고 생색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근데 덕분에 망했어요. 손님들은 그 좋은 것들을 먹다가 사라졌어요. 이거는 결국 누구도 이기는 게임은 아니었던 거예요. 재료비를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30% 넘기면 안 돼. 왜냐하면 다들 망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국수집도 재료비 45% 나와요. 근데 우리 안 망하고 남아요. 저는 심지어는 가게에서 나오는 걸로만 가지고도 지금 생활할 수 있어요. 방송 알바 안 뛰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도대체. 이게 생명 연장의 꿈을 이뤄주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음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명감 일단 기본 착장을 하시고 두 번째로 재료에 대한 거를 본인의 리밋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성공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거리끼지 않으면서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재료를 잘 알고 쓰시면 돼요. 사장님들, 요리사분들이 그거를 직접 본인들이 어떤 건지 알고 쓰셔야 되는 게 1순위예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개념, 그거에 대한 리밋, 어디까지 가격을 쓰겠다, 어떠한 음식을 만들겠다가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내가 그걸 몰랐나?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시면은 이 마늘이 의성에서 온 건데 스페인 품종인지 아니면 이 고구마가 해남에서 온 건데 달수 고구마인지 호박 고구마인지 종자는 안다손 쳐. 그러면 어떠한 환경에서 길러졌는지 내가 얼마에 받기 때문에 어떻게 팔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게 한꺼번에 다 들어있으셔야 되는 게 원래 맞거든요. 자, 좋은 재료는 다른 게 없어요. 본인이 만족하고 먹는 사람이 만족하는 재료가 좋은 재료예요. 건강한 재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한 재료를 먹고 싶다고 해서 손님들도 꼭 그렇진 않아요. 손님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 와서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날림으로 해서 그걸로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당장의 당뇨병 고혈압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식당은 그런 거에 대한 기준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 탑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발효 음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그걸 사요? 슈퍼마켓. 1,800원짜리를 8,900원에 세일해. 아싸. 초고추장 붙여줘. 사요. 왜 사요? 싸니까. 근데 그만큼 장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발효가 된 건지 뭘 섞은 건지 어떠한 형태의 장인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싸면 사. 고추장이 다 거기서 거기지. 절대 아닌데.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공급자들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알고 조정을 하시면은 이게 뭐 나서서 개선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온 인류를 먹여 살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으로 장사할 수 있는 어떠한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선이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쭉 높아지고 좋아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거든요. 우리 집 식구들도 결국은 어디에서든지 소비자고, 그 생각을 항상 하셔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재료를 조금 포함시켜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말해요. 그래서 너네 가게는 못 쓰는데. 그래서 저는 많이 망했고요. 지금은 저희 집이 엄청 비싸요. 내가 도저히 이제는 안 남기고 장사를 더 이상 못하면 나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재료 좋은 거 써요. 좋은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최상의 재료들을 다 구해다 쓰고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손님들한테 요구를 해요. 그게 오케이 하시는 분들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되게 많이 이렇게 저 미쳤다, 이걸 누가 먹냐. 그런데 이렇게 장사를 해보면 다른 사람들 것도 타협이 되고 본인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행복감도 오는 것 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